박윤희는 내 딸이야. 그리고 자네는? 빗속에서 길 잃은 노인을 도와 면접을 포기한 가난한 청년 민우. 그런데 그 노인이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이었고 손에 쥔 낡은 사진 속 여인은 청년의 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열쇠 B-17, 1978년의 비밀, 그리고 20년 넘게 숨어 살아온 엄마의 진실. 과연 이 모든 퍼즐은 어떻게 맞춰질까요? 도대체 그 운명의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빗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뛰고 있었어요. 면접 시간까지 30분,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계산은 빠듯했지만 가능했죠. 제발 오늘만은.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더라고요.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을 끓이는 엄마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꼭 붙는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3살. 하지만 고단한 삶 때문인지 제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청소일로 버티는 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누군가의 신음 같은 소리였죠. 고개를 돌렸어요. 횡단보도 모퉁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는 비에 젖어 이마에 찰싹 붙어 있었고 낡은 회색 재킷은 물을 머금어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노인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어디론가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제 발이 멈췄어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천천히 돌렸어요. 눈빛이 흐렸습니다. 초점이 없었죠. 댁이 어디세요? 노인은 입술만 달싹였어요. 집, 가야 하는데. 그 말은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뜬 시간. 8시 42분. 면접은 9시 30분. 지하철 타면 9시 10분 도착. 여유는 20분이었죠. 할아버지, 119 불러드릴게요.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노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은 없었지만 그 떨림이 제 팔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집, 알아야 하는데. 내가.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일단 비 안 맞는 데로 가시죠. 편의점 처마 밑으로 노인을 데려갔어요. 노인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팔을 받쳐주자 노인은 그제야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노인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손놀림이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어요. 8시 47분. 이게 노인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한복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아이를 안고 웃는 젊은 여자. 웃는 눈매, 광대뼈 위치, 입꼬리 각도. 젊은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와 너무 닮았어요. 이거, 할아버지,
이 사진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윤희, 미안하다. 그 아이만은. 윤희,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윤희였거든요.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세요? 이 여자분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번진 글씨, 그리고 로고. 어디선가 본 듯한 회사 로고였죠. 1978, 3, 12. 날짜만 겨우 읽혔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노인의 주머니에서 또 하나가 떨어졌어요. 반쪽짜리 열쇠. 금속 열쇠였지만 한쪽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열쇠 손잡이 부분에 B-17이라는 각인이 희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이건 또 뭐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민우야, 나갔어? 우산 챙겼어? 응, 엄마. 나 지금.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어르신 한 분이 길을 잃으셔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와드려.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면접은? 그 사람 버리지 마. 그게 우리 사는 법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람은 버리지 말라고요.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8시 53분.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는 10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 감사하다는 듯 보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노인을 부축했죠. 저는 사진과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우연히. 그럼 신원 확인 어려울 텐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9시 8분. 면접은 끝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의사가 문진을 했지만 노인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신원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파출소 동행 가능하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7분. 면접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니,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네, 같이 갈게요. 노인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실종 신고 접수를 확인했어요. 1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신원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출소를 나왔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선우건설 인사팀입니다. 저 오늘 최종 면접 예정이었던 강민우라고 하는데요. 아, 강민우 지원자분. 오늘 불참 처리됐는데요.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혹시 면접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면접 시간 엄수는 기본 자격 요건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기회에 지원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머니 속 노인의 사진과 열쇠가 손끝에 닿았죠. 그래도 사람은 버리지 않았잖아.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혹시 몰라서였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선우건설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어디 찾으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인사팀 좀 찾아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면접 예정이었는데.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면접은 오전에 끝났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그래도 혹시 규정상 예약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저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누군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 인사팀 박철수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박 팀장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최종 면접 예정이었던 강민우라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박 팀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길래 면접을 포기했죠? 포기한 게 아니라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드리다 보니. 노인을 도왔다고요? 박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면접보다 중요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죠. 우리 회사는 규정을 지키는 사람을 원합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박 팀장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박 팀장이 돌아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 저 사람 아까 대기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불참 처리된 그 사람. 정도혁? 같은 면접을 보기로 했던 경쟁 지원자였어요. 저보다 2살 많고 SNS에서 자기 자랑을 달고 사는 그 남자였죠. 야, 강민우 맞지? 노인 도왔다고? 진짜 웃기네. 그냥 늦잠 잔 거 아니야? 도혁이 킥킥거렸습니다. 아니야, 정말. 증거라도 있어? 병원 영수증? 경찰서 확인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걸 챙길 겨를이 없었거든요. 없잖아. 그냥 핑계잖아. 도혁이 박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런 사람 받으면 안 되죠. 거짓말로 동정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박 팀장은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경비, 출입 금지 조치 부탁합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과 열쇠를 꺼내봤어요. 사진 속 엄마를 닮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B-17이라는 각인이 있는 반쪽 열쇠가 햇빛에 반짝였죠. 이게 대체 뭐지?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강민우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선우건설 회장 비서실 한지훈 실장.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네. 따라오시죠. 한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를 따라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제가 도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아니 그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침에 그 흐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맞춤 제작한 듯한 네이비 정장, 그리고 당당한 자세. 앉으세요, 민우 씨. 목소리까지 달랐습니다. 아침에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한 실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았어요. 노인이, 아니 그분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선우건설 회장 정태준입니다. 정태준, 회장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우건설 정태준 회장.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이었죠. 아침 일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필요한 과정이요? 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또 다른 반쪽 열쇠였습니다. B-17. 제가 가진 열쇠와 똑같은 각인. 하지만 이건 반대쪽 조각이었어요. 이건 자네가 가진 열쇠와 맞출 수 있겠지. 저는 주머니에서 제 열쇠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자 딱 맞아떨어졌어요. 완전한 하나의 열쇠가 됐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내 과거를 여는 열쇠야. 그리고 자네 어머니의 과거이기도 하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어떻게 이 일과... 정 회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윤희, 박윤희, 자네 어머니 맞지? 어떻게 엄마 이름을... 내 딸이니까.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박윤희는 내 딸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 외손자. 귀가 멍했어요. 들리는 건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건 사실이야. 자네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내의 남편 말이지. 하지만 나는 윤희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78년 3월 12일. 그날 교통사고가 있었어. 내 아내와 고작 6살이던 윤희가 타고 있던 차가 전복됐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윤희는 중상을 입었어. 사고 이후 나는 미쳐버렸어. 아내를 잃은 슬픔에 회사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그러다 경영권 다툼에 휘말렸고 결국 윤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윤희를 데려갔어. 재산 때문이었지. 그 어린아이를 인질 삼아 상속권을 요구했고 나는 협박에 못 이겨 윤희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럼 엄마는 연락이 끊겼어. 20년 넘게 찾으려 했지만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렸더군. 내가 찾을 수 없게. 정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내게 남은 전부였어. 그리고 이 열쇠. 우리 가족이 살던 집에 보관함 열쇠지.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내가, 하나는 윤희가 가지기로 했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추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저한테 자네 이름을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 강민우. 이력서에 어머니 이름이 박윤이라고 적혀 있더군. 한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면접 지원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마지막 시험을 한 거야. 시험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급한 상황에서도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지,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거든. 정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는 면접을 포기하고 날 도왔어. 증거도 없고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게 바로 윤희가 가르친 방식이더군. 엄마가 목이 메었습니다. 윤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청소 일하세요. 힘들어 하시지만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세요. 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한 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이 강민우 씨 관련해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 동정으로 특혜 받으려 한다고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내가 회사에서 소동 피웠다는 소문이.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전화 좀 바꿔주겠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건넸습니다. 윤희야.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아버지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엄마의 흐느낌이. 회장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울음소리, 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물이었죠. 아버지,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다. 나도 정말. 한 실장이 조용히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정 회장은 눈가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저녁 집으로 올 수 있겠니? 민우도 함께. 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민우 씨, 아니, 민우야.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네가 아니었어요. 오늘 일은 내가 정리하마. 박 팀장과 그 정도역이란 친구, 둘 다 책임을 물을 거야. 하지만, 아니야. 이건 단순히 면접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거지.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 소집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정도역, 그 친구 신원 다시 확인해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신이 멍했어요. 아침엔 그저 가난한 취준생이었는데 지금은 재벌 회장의 외손자라니. 민우야, 힘들지?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좀요.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나도 그럴 테니까.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팀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박 팀장.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규정이 뭡니까? 예. 아까 강민우 씨한테 규정 타령했다며? 규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박 팀장은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건 회사의 원칙입니다. 원칙. 좋아. 그럼 묻지. 규정 어디에 쓰러진 사람 도운 지원자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라고 나와 있나? 그건 대답 못하겠으면 나가. 박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저 친구한테 해. 박 팀장이 저를 봤어요. 눈빛에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죠. 박 팀장, 인사팀에서 내려와. 지방 영업소로 발령 낼 테니 인수인계 준비해. 회장님, 내 결정이야. 이에 있으면 사표 써. 박 팀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조용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정 회장이 저를 봤어요. 민우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저녁에 보자. 네.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돌아보니 정도혁이었습니다. 야, 강민우. 도혁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회장 백 믿고 설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다 알아. 내가 회장이랑 무슨 커넥션 있다며? 그래서 특혜 받으려고 개소리한 거지? 아니야. 너 모르는 일이. 모르는 일? 웃기네.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도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조심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합격 놓치게 만든 거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뭔데 남 합격. 너 엄마 청소하는 거 맞지? 그것도 우리 회사 건물에서. 재밌겠다, 앞으로.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 얘기는 꺼내지 마. 왜? 사실인데. 가난한 집 자식이 운 좋게 줍줍한 거지, 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때리면 제가 불리해지니까. 끝까지 가보자, 강민우. 도혁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좁은 원룸, 곰팡이 냄새 나는 벽지, 삐걱대는 문. 하지만 이게 저와 엄마가 함께 버텨온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숨긴 게 너무 많았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지 않아. 넌 할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막은 거야. 왜 숨기셨어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또 빼앗길까봐. 빼앗긴다고요? 옛날에 아버지 친척들이 날 데려갔을 때 날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냥 돈이었지. 아버지한테서 받을 재산. 그게 전부였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출했어. 21살 때. 이름 바꾸고 도망쳤지. 그리고 내 아빠를 만났고 너를 낳았어. 아빠는요?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날 진짜 사람으로 대해줬지. 그런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넌 3살 때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이후로 난 결심했어. 너만큼은 절대 그런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재벌, 재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엄마. 그런데 오늘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모든 게 무너지더라.
난 정말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도혁의 협박, 박 팀장의 분노, 그리고 아직 모르는 진실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저녁 6시 정 회장이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운전기사까지 딸린 고급 세단이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정말 가도 될까?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대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를 만졌어요. 낡은 카디건이었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부드러운 시트, 은은한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야경. 엄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랜만이라서. 차는 한남동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저택 현관에는 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 회장과 엄마가 마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버지. 윤희야. 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어마어마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림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이리 앉아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내왔어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청소 일했어요. 식당에서도 일하고요. 민우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았어요. 민우가 있었으니까. 정 회장이 저를 봤어요. 민우야, 넌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지금은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지. 알아. 이력서 봤어. 정 회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니? 정식으로.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건 특혜가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거지. 오늘 아침 민우가 보여준 게 바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신경 쓰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하지만 전 제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정 회장이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그러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 고집은 윤이 닮았구나. 엄마도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야, 내 뜻대로 해. 그때 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예, 중요합니다.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다녀오마. 천천히 있어라. 정 회장과 한 실장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저만 남았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낯설어. 옛날 기억은 거의 안 나는데 그래도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이런데 안 어울려. 왜요? 그냥. 엄마는 평범한 게 좋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너랑 좁은 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편해. 엄마. 하지만 넌 달라. 넌 이런데 어울려. 똑똑하고 착하고 당당하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할아버지 만나서 더 큰 세상 봐. 엄마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넌 이미 충분해.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정 회장이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도역 신원 조회 결과야. 한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정도역은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토익 점수도 조작했고요. 그리고 한 실장이 다른 서류를 넘겼어요. 오늘 아침 병원에서 노인분 소지품 일부가 사라진 사건 기억하시죠? 네. CCTV 확인 결과 정도역이 병원에 왔었습니다. 민우 씨가 파출소 간 사이예요. 뭐라고요? 소지품을 훔쳐간 게 정도역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증거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왜 그런 짓을?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 팀장과 짜고 한 거야. 널 떨어뜨리려고. 박 팀장이요? 도역 아버지가 박 팀장한테 돈을 줬어.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판이 흔들린 거지. 한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박 팀장은 이미 여러 차례 비리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뇌물 받고 합격자 조작하려 했던 거죠. 그럼 오늘 저한테 한 말들도 전부 널 쫓아내려는 계획이었어. 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당장 둘 다 고소할 거야.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절도 혐의로. 하지만 그러면 시끄러워지잖아요. 상관없어. 이런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정도역의 얼굴 사진, 박 팀장과 만나는 CCTV 캡처,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민우야. 정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이 세계에 발 들여놓으면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함께 싸우자. 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피곤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제 한 실장이 보내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 법무팀에서 만나자. 고소건 준비할 것들이 있다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취준생 같은 옷차림이었죠. 이제 곧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법무팀은 15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아니야? 어제 맞아. 회장님 외손자래. 진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법무팀으로 향했어요. 한 실장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도역과 박 팀장 관련 증거 자료야. CCTV,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어. 한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지난 3년간 총 6명의 지원자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어. 정도역 아버지는 그중 하나고. 6명이나요?
그래. 그리고 정도혁은 학력 위조뿐 아니라 병원에서 노인분 소지품을 절취했지.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저는 서류를 넘겨봤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 CCTV 영상 캡처,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처벌받겠네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 이미지도 지켜야 하고. 한 실장이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고소인으로 진술서를 써야 해.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좋아. 그럼 우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도혁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갰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야, 강민우. 한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도혁 씨, 여긴 어떻게? 닥쳐.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도혁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한 실장이 막아섰지만 도혁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 망쳐놔. 내가 뭘 망쳤는데? 합격이 확정이었어. 박 팀장이 약속했다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다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내가 부정한 방법을 쓴 거잖아. 부정? 웃기네.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야. 돈 있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학력도 위조하고 남의 물건도 훔친 거야? 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병원에서 노인분 물건 가져간 거. 도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난 그냥 변명하지 마.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야. 한 실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15층 법무팀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침입자가 있습니다. 도혁은 눈을 부라렸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 당연하지.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간다. 도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청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 엄마. 어제 저녁에 찍었어. 우리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하더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많지. 재벌 회장 딸이 청소부로 일한다? 이거 기레기들한테 팔면 대박 나겠는걸? 너 언론에 풀면 어떻게 될까? 회장님 이미지도 망가지고 내 엄마도 난리 나겠지. 평생 숨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조명받으면 견딜 수 있을까? 도혁이 비웃었습니다. 고소 취하해. 그럼 이 사진 지워줄게. 협박이야? 협박? 아니지. 거래야. 내가 물러서면 나도 조용히 사라질게. 한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도혁 씨, 지금 협박죄 성립하는 거 알아요? 증거 있어요? 전 그냥 제안한 건데요. 도혁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생각해봐, 강민우. 내가 이기면 뭐가 남아? 엄마 고생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한 실장이 지시했어요. 경비원들이 도혁을 붙잡았습니다. 나 혼자 나갈 수 있어. 도혁이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강민우. 분명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한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 친구 말 신경 쓰지 마. 협박일 뿐이야. 하지만 엄마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사셨어요. 사람들 시선 피해서 숨어서. 그런데 제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한 실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민우야, 어디야? 회사요, 엄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빨리.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일단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 실장을 봤습니다.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가봐. 조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누가 문 앞에 놓고 갔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윤희 씨, 당신 과거가 궁금합니다. 재벌 회장 딸이 왜 청소부로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인터뷰 응해주시면 좋은 대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모 일간지 기자 드림.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도혁 그 새끼. 민우야, 말 조심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기자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도혁이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내가 물러서야 하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한 실장이었습니다. 민우야,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정도혁이 기자회견 연다고 선언했어.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모양이야. 회장 외손자가 나타나서 불공정하게 탈락당했다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회장님이 대응 기자회견 준비하고 계셔. 너도 참석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그거 하면 안 돼. 기자들 앞에 서는 순간 우린 끝이야. 하지만 엄마, 제발, 엄마 말 들어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실장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았어. 하지만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싸우자. 도망치지 말자.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 기자회견 갈게요. 민우야. 엄마, 전 평생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처럼.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처럼이라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숨어 사셨어요? 왜 할아버지한테도 연락 안 하셨어요? 그건 무서워서잖아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전 달라요. 전 맞서 싸울 거예요. 도혁한테도, 박 팀장한테도, 그 기자들한테도. 민우야, 넌 아직 몰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만 믿어줘요. 제가 잘할게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네, 엄마.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이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선우건설 채용 비리 의혹, 회장 외손자 특혜 논란, 정도혁 씨 오늘 오후 기자회견 통해 진실 밝힌다. 댓글창은 난리였어요. 역시 재벌은 다르네 키읔키읔.
공정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헬조선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마이크, 조명. 저를 발견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강민우 씨, 회장 외손자 맞습니까? 특혜 받은 거 사실입니까? 정도혁 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경비원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 난리구나.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민우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싸우고 싶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힘들 거야. 기자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걸 원하거든.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함께 가자. 우리 둘이. 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우야,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오후 3시 1층 컨퍼런스룸. 정도혁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우건설 공채 지원자였던 정도혁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우건설의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회장의 외손자 때문에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혁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제 면접 평가표입니다. 최고점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장 외손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인사팀 박철수 팀장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죠. 어떤 범죄입니까? 절도죄입니다. 하지만 전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모두 조작된 거예요. 도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재벌의 민낯입니다. 공정?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혈연이 전부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가 손뼉을 쳤어요. 저는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참아라. 곧 우리 차례야. 도혁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한 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우건설 회장 정태준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먼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혁 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강민우 군은 제 외손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어제야 알게 됐습니다. 채용 과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실장이 자료를 배포했어요. 이건 과거 제 딸 윤희의 실종 기록과 오늘 아침 민우 군이 가져온 열쇠의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제가 가진 반쪽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또한 정도혁 씨는 학력을 위조했고 병원에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CCTV에 찍혀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도혁이 병원 복도를 걷는 모습, 침대 옆 서랍을 여는 모습,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건, 이게 공정을 외치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선우건설은 실력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혈연도, 연줄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인성과 능력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강민우 군은 면접 시간에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제게 넘겼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특혜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접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봤어요. 사람을 돕는 게 잘못입니까?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엄마는 청소 일하시며 절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전 기꺼이 잘못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강민우 씨,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당하게 취업하겠습니다. 실력으로. 회장님 외손자라는 사실은요?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작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도혁은 변호사와 함께 급히 빠져나갔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민우야. 정말요? 그래. 내 진심이 전달됐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시작일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선우건설 채용 비리 의혹,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도혁 씨의 학력 위조와 절도 혐의가 드러나면서 엄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민우야, 아침 먹어. 네, 엄마.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오늘 출근 안 하세요?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엄마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야, 어제 잘했어. 엄마가 봐도 당당하더라. 정말요? 그래. 엄마보다 훨씬 용감해. 엄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는 평생 도망만 다녔거든. 아버지한테서도 친척들한테서도. 그런데 넌 달라. 정면으로 맞서더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 버리지 말라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고마워. 정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실장이었어요. 민우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왜요? 회장님이 부르셔. 할 얘기가 있으시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회장실. 할아버지는 큰 서류 봉투를 앞에 놓고 계셨어요. 앉아라, 민우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봉투를 제게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열쇠 이건 B-17. 그 열쇠가 여는 곳이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옛날 우리 가족이 살던 집. 아니, 정확히는 그 집 지하에 있던 보관함이지. 보관함이요? 그래. 내가 윤희한테 남겨두려던 것들이 거기 있어. 편지, 사진, 그리고 유언장. 유언장요? 응. 윤희가 21살이 되면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윤희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야 할 것 같구나. 거기 중요한 게 많아. 무슨 내용인데요? 윤희 어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남긴 것들이야. 그리고 윤희한테 전하고 싶었던 내 마음도. 할아버지가 창밖을 봤어요. 민우야, 오늘 윤희랑 함께 그 집에 가봐라. 주소는 서류에 적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 취업 관련 서류야. 정식 채용 계약서. 예, 너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하지만 전 시험을. 시험 봤어. 어제 기자회견이 시험이었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압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실을 지키는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지 다 봤어. 합격이야. 할아버지. 물론 특혜는 아니야.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월급도 똑같아. 다만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어요. 회장 외손자라는 게 알려진 이상 주변 시선이 따가울 거야. 견딜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우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무슨 뜻이에요? 회사 안에도 적이 많아. 박 팀장 같은 사람들 말이야. 조심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를. 왜? 할아버지가 가보래요. 거기 엄마한테 남긴 게 있대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자. 주소는 성북동이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맞아? 엄마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네. 주소가 여기라고.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대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들은 제멋대로 자라 있었어요. 오래됐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엄마가 한 사진을 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이거 나야.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어리시네요. 5살 때인가. 아빠가 찍어준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랜만이라서.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하실이 있대요. 거기 보관함이 있다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어요. 계단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작았습니다.
벽면에 금고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B-17 금고 앞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다. 열쇠를 꺼냈어요. 반쪽짜리 2개를 맞춰서 완성된 열쇠. 금고에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열어볼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다발, 사진첩, 그리고 봉인된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21살 생일에 열어라. 마이너스 아빠가 엄마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엄마 거잖아요. 엄마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어요. 윤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아빠는 늘 미안했어.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것,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모두 아빠 잘못이야.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앞으로도.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내 거야. 친척들이 뭐라 하든 법적으로 내 것이야. 서류는 동봉했어. 하지만 윤희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엄마가 늘 그렇게 가르쳤잖니.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야. 사랑한다, 윤희야. 마이너스 아빠가.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저도 울컥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등기부, 주식증서, 통장 사본. 이게 다 엄마 거예요? 그런가 봐. 엄마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 집도 주식도 전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백억 원 규모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어. 꿈 같아. 엄마가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이게 다 내 거였다니. 엄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민우야. 엄마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걸 영원히 몰랐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집. 엄마와 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이 집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거니까. 하지만 윤희야,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아빠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엄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팔지 않을래요. 수리해서 살고 싶어요. 민우랑 함께.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 집 크잖아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윤희야.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문틈에 뭔가 끼워져 있었어요. 종이 한 장 펼쳤습니다. 축하해요, 강민우 씨.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정도요? 박 팀장? 아니면 다른 누군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겁먹지 말자. 이미 시작했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부터 출근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적들과의 전쟁이기도 했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월요일 아침,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취준생에서 직장인으로. 민우야, 아침 먹어. 엄마가 준비한 아침상. 미역국이 또 있었어요. 엄마, 생일도 아닌데. 첫 출근이잖아. 엄마가 해주고 싶었어. 엄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전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똑똑한데. 엄마가 넥타이를 매만져줬어요.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엄마.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거대했어요. 이제 여기서 일하는구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강민우 씨 맞으시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받으러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신입사원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강민우입니다. 아, 그 유명한 회장님 외손자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맞아요. 와, 실제로 보니 신기하네요. 뉴스에서만 봤거든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회사 연역, 조직도, 근무 규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지루했지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회장 손자. 그러니까 특혜로 들어왔대. 쯧쯧, 우리는 피 터지게 경쟁했는데.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라.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못 버틸 것 같은데. 지연이 밝게 웃었어요. 민우 씨, 어느 부서 배정받으셨어요? 영업 1팀이요. 오, 저도요. 같은 팀이네요. 다행이네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 그러게요. 오후 영업 1팀 사무실. 팀장이 저를 맞았어요. 강민우 씨 맞죠? 저는 영업 1팀 최민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리 안내해 줄게요. 저기 빈자리 보이죠? 창가 쪽 자리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적응하는 시간 가지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신입이구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이성훈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강민우라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회장님 외손자? 네. 이 대리가 빙긋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잘 왔어. 앞으로 열심히 해. 여긴 특혜 안 통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이 대리가 돌아갔어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성격 좀 까칠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퇴근 시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실장이었어요. 민우야, 내일 시간 있니? 내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이 너랑 윤희 씨 만나자고 하셔.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아, 네. 괜찮아요. 좋아. 내일 저녁 7시 회장님 댁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할아버지 댁 가래요. 응, 알았어.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민우야, 첫 출근 어땠어?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좀 그러긴 했지만. 힘들지?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대견해. 다음 날 저녁,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낯선 중년 남자 2명, 그리고 젊은 여자 1명. 민우야, 소개할게. 이쪽은 내 조카들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민호, 정민수, 그리고 민호 딸 정수진. 정민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네, 민우군. 소문 많이 들었어.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수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앉아라, 민우야. 윤희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식기 부딪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응, 말해봐. 윤희 씨가 돌아온 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민호가 잠시 멈췄어요. 회사 상속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래 형님 자녀가 없어서 저희가 상속받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윤희 씨가 나타나면 그건 원래 윤희 몫이었어. 너희 건 아니고. 하지만 형님, 윤희 씨는 20년 넘게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회사 일도 모르시고요. 정민수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형님. 윤희 씨한테 회사를 맡기시면 위험합니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봐요, 형님. 윤희 씨도 관심 없다잖아요. 정민호가 빠르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게. 닥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자리는 가족 저녁 식사야. 상속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하지만 형님. 나가. 예, 나가라고. 지금 당장.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권리가. 권리? 무슨 권리? 너희가 회사에 뭘 했는데?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는 내 딸이야. 그리고 민우는 내 외손자고 너희는 그냥 조카일 뿐이야. 하지만 한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회장님. 이 사람들 내보내. 알겠습니다. 정민호와 정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정민호 일가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앉았어요. 미안하다, 윤희야. 민우야. 보기 안 좋은 걸 보여줬네.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했어요. 민우야, 우리 조용히 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예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우리는 상속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엄마. 민우야, 엄마는 무서워. 저 사람들 눈빛 봤어? 우릴 죽일 것 같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권리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또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또 펼쳤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의 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회사 안에.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이러는 걸까? 경고인가? 협박인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회사 안에 적이 있다. 누굴까? 이성훈 대리? 최민석 팀장? 아니면 전혀 모르는 누군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어제 회장님 댁에서 난리 났대. 정민호 상무가 쫓겨났다며? 상속 싸움 시작된 거 아냐? 저를 보자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익명. 제목 조심하세요. 본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정민호 일가가 당신을 제거하려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당신이 회사에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친구가. 손이 떨렸어요. 증거를 모은다고? 무슨 증거? 그때 최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잠깐 올래요? 네. 회의실로 갔어요. 최 팀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실력으로 여기 들어온 거 맞아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팀원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최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그럼 증명해봐요.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업 실적 하나 만들어봐요. 신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죠. 하지만 저 아직 교육도. 회장 외손자면 할 수 있겠죠? 최 팀장이 빙긋 웃었어요. 못하면 팀에서 빼달라고 건의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또 쪽지가 있었어요. 누가 계속 이러는 거야? 펼쳤습니다. 함정입니다. 최 팀장은 정민호 편입니다. 조심하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최 팀장이 정민호 편? 그럼 저 실적 과제도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거부하면 무능력하다고 소문날 거예요. 하면 실패하게 만들 거고 어느 쪽이든 저는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손이 떨렸어요. 그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챈 것 같았어요. 민우 씨,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 미소 지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금요일까지 영업 실적. 불가능에 가까워. 하지만 해야 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 수요일 밤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업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래처 리스트를 뒤졌어요. 전화를 수십 통 걸었고 이메일을 100통 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신입이 무슨 영업을 해요? 담당자 바꿔주세요. 죄송한데 바쁩니다.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저녁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힘들어? 엄마. 저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최 팀장의 과제, 금요일 마감, 그리고 계속되는 압박. 엄마는 조용히 들었어요. 민우야, 그만둬도 돼. 예. 회사. 그만둬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 엄마. 넌 이미 충분히 잘했어.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민우야. 엄마는 평생 도망쳤잖아요. 저는 다르고 싶어요. 맞서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 힘들어도 괜찮아요. 포기하는 것보다 나아요. 엄마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응. 엄마가 믿어. 목요일 아침,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또 쪽지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친구가 보낸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 3시, 명동 카페 블루밍.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명동 카페 블루밍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전 팀장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앉아요, 민우 씨. 박 팀장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요? 예. 박 팀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거래처 정보요. 계약 직전까지 간 곳들이에요.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박 팀장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요. 정민우 상무가 제 꼬리를 잘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 저 혼자 독박 쓰고 나가라더군요. 저만 죽을 순 없죠.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 이 정보 가지고 계약 따내세요. 그리고 정민호 라인들 다 박살 내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박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잘 싸우세요. 저는 응원할게요. 박 팀장이 나갔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써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것도 실력 아닌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잖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하자. 정정당당하게.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박 팀장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처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업체, 중소건설사. 안녕하세요. 선우건설 강민우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 논의하셨던 철근 공급건 재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담당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맡게 됐어요. 조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시간 협상 끝에 계약 성사. 금액 5천만 원. 두 번째 업체. 인테리어 자재 회사. 가격이 문제였죠? 저희가 5%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 해볼까요? 계약 성사. 금액 3천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밤새 뛰었어요. 금요일 아침 9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좀비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옷은 구겨졌어요. 하지만 손에는 계약서 5장이 있었습니다. 총 금액 2억 원. 최 팀장이 출근했어요. 민우 씨, 안색이 왜 그래요?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업 실적입니다. 계약 5건, 총 2억 원입니다. 어떻게? 발로 뛰었습니다. 최 팀장은 계약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건 진짜네요. 네. 전부 정식 계약입니다. 최 팀장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우 씨,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 팀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이 정보는 어디서 났어요? 신입이 이런 거래처를 알 리가 없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자료 조사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런 건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해요. 최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누구죠? 회장님? 한 실장?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특혜네요.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 계약들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계약은 인정 못해요. 최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민우 씨는 부적격 판정 내릴 거예요. 팀장님. 하지만 최 팀장은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왔어? 오늘 어땠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민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전 실패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요.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있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한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실장님? 민우야, 회장님이 찾으셔. 지금 당장 와야 해. 무슨 일인데요? 정민호 상무가 큰일을 벌였어. 할아버지 댁. 회장실에는 할아버지, 한 실장, 그리고 변호사 2명이 있었어요. 민우야, 앉아라. 할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정민호가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주주총회요? 나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민호가 주식을 모았어. 외부 투자자들 설득해서. 지금 지분이 30%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지분이 40%니까 이론적으로는 회장님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가 문제예요. 소액주주들인데 정민호가 설득하고 있어요. 한 실장이 덧붙였어요. 소액주주들이 정민호 편에 서면
51%가 돼요. 그럼 회장님이 밀려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총회 열려요?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남았네요. 그래. 일주일 안에 소액주주들을 설득해야 해.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민우야, 도와줄 수 있겠니? 저요? 제가 뭘? 넌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어. 그게 필요해. 할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할아버지. 고맙다, 민우야. 다음 날부터 일주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선우건설 강민우입니다. 회장 외손자? 무슨 일이에요? 주주총회 건으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민우 상무가 더 나아 보이던데요? 할아버지는 회사를 사람으로 봅니다. 정민우는 돈으로만 봐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돈만으로는 안 돼요. 어떤 주주는 설득됐고 어떤 주주는 거절했어요.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집계 결과가 나왔어요. 한 실장이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상황이 안 좋아. 정민우 측이 45%, 회장님 측이 40%야. 네, 5% 차이네요. 나머지 15%가 관건이야. 그중 10%는 신탁되어 있는 행방불명 주식이라 의결권이 없고 남은 5%를 가진 김영수 씨가 결정적이야. 그분을 설득해야겠네요. 민우야, 어려울 거야. 김영수 씨는 이미 정민우를 만났어. 그래도 해봐야죠. 전화를 끊었어요. 밤새 김영수 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70대 후반, 선우건설 창립 멤버,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 주소를 찾았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김영수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정태준 회장님 외손자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허리 굽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민우군, 소문 들었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인가? 주주총회 건으로 왔습니다. 알아. 정민우한테서도 전화 왔어. 김영수 씨가 차를 따라줬어요. 민우군, 솔직히 말하지. 나는 정민우 편이야. 왜요? 태준이는 늙었어. 이제 물러날 때야. 정민우가 젊고 유능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태준이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야. 김영수 씨가 저를 봤어요. 자네도 알겠지만 비즈니스는 냉정해야 해.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왜 선우건설에 투자하셨어요? 뭐, 처음에요. 회사 만들 때 왜 돈을 대셨어요? 김영수 씨가 잠시 멈췄어요. 그건 태준이를 믿어서지. 맞아요. 사람을 믿으셨잖아요. 돈이 아니라. 정민우는 숫자만 봐요. 할아버지는 사람을 봐요. 그게 차이예요.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사람을요. 김영수 씨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태준이 닮았구나. 예. 눈빛이 사람을 믿는 눈빛. 김영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해보지. 정말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지, 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주주총회장.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수 씨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정민호 45%, 정태준 45%, 김영수 지지 포함. 딱 동점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과반이 넘지 않아 안건이 부결되거나 회장님이 불리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엄마를 봤어요. 저도 주주입니다. 엄마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정태준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제 앞으로 남겨두셨던 신탁 지분 10%입니다. 유언에 따라 제 신원이 확인되어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행방불명 처리되었던 10%가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투표 버튼을 눌렀어요. 최종 결과 정태준 측 55%, 정민호 측 45%. 할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과반을 넘겼어요. 정민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나갔어요. 총회가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주주총회 다음 날.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정민호는 사임했어요. 정민수와 정수진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민우 씨, 수고 많으셨어요. 어제 대단했어요. 인사가 쏟아졌어요. 최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잠깐 올래요? 회의실로 갔어요. 최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요일에 가져온 계약서들. 전부 정식 승인됐어요. 예,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미안합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저도 정민우한테 회유당했었어요. 민우 씨 실적 깎아내리면 승진시켜주겠다고. 하지만 어제 총회 보고 정신 차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최 팀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점심시간. 지연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민우 씨, 진짜 대단해요. 영화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요. 가난한 청년이 할아버지 찾고 회사 지키고 완전 드라마잖아요. 지연이 밝게 웃었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왜요?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어. 뭔데요? 박 팀장이랑 정도혁.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실장이었습니다. 민우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인데요? 정도혁이 자수했대. 학력 위조랑 절도 혐의 전부 인정했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박 팀장도 검찰 조사받기로 했대. 뇌물수수 혐의. 드디어 끝났어, 민우야.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저녁 할아버지 댁. 가족 저녁 식사였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저. 민우야,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죠. 이제 좀 쉬어야겠어. 나도 늙었나 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아버지, 농담 마세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 은퇴 생각 중이야. 예. 회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나는 이제 손자나 보면서 살래.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민우야, 너 회사 어때? 재밌어? 네, 재밌어요. 그럼 계속 할 거지? 당연하죠. 좋아. 그럼 열심히 배워라. 천천히. 네, 할아버지. 식사 후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민우야, 줄 게 있어.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윤희한테 주려고 했었지. 하지만 윤희가 사라지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시계를 꺼냈어요.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하지만 이건 엄마 거. 윤희는 괜찮대. 내가 받으래. 할아버지가 제 손에 시계를 쥐어줬어요. 민우야, 이 시계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만들어진 거야. 세 가지요? 시간, 사람, 그리고 책임.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책임은 남아. 너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야. 그리고 언젠가 이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고. 할아버지, 부담 갖지 마.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럽다, 민우야.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와 함께 걸었어요. 민우야,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널 낳길 잘했어. 엄마가 제 팔짱을 꼈어요. 민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뭐가요? 우리 인생, 이제 뭐가 남았을까? 모르죠. 하지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니까. 그래, 우리 함께니까. 3개월 후, 회사 생활은 안정됐어요. 영업 1팀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성과였어요. 어느 날 최 팀장이 불렀어요. 민우 씨, 승진 축하해요. 예, 벌써요? 대리 달았어. 이례적이긴 한데 성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 6개월 후, 할아버지가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했어요. 새 회장은 외부 영입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민우야, 섭섭하지 않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넌 정말 현명하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회사는 혈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운영하는 거지. 네, 할아버지. 너도 언젠가 능력으로 올라와라. 그때까지 기다릴게.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과장이 됐습니다. 영업 1팀을 이끌게 됐죠. 어느 날 신입사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돕겠습니다. 약속은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합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어느 늦가을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죠. 병실로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후회 없어? 뭐가요? 이 길 쉽지 않았을 텐데. 후회 없어요.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했어요.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후 공개된 유언장에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라. 조급하지 마라. 넌 이미 충분해.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5년 후 저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주신 낡은 회중시계를 봅니다. 시간, 사람, 책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회사에 갑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길은 열린다는 것. 그게 할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제게 가르쳐 준 정답이니까요. 빗소리가 들리던 그날 아침,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